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융자산 2 해가지고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채무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 채무상품의 분류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금융자산들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금융자산 1번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세 가지 자산과 관련해서 이제 회계 처리하는 시점별로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지, 취득 원가는 얼마로 계산을 해야 되며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리고 이자 수익을 인식하고 이러한 자산들을 기말에는 어떠한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처분하는 거, 그리고 재분류하는 것까지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입니다. 취득 같은 경우는 먼저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취득원가의 경우는 공정가치라고 해서 내가 실제로 이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을 취득할 때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보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취득과 직접 관련해서, 직접 관련이란 단어가 중요하고, 발생된 거래원가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 1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일반적인 회계에서의 자산들은 취득 관련 부대 비용이라 하죠. 그거가 직접 관련 있는 거래원가의 경우 보통은 취득 원가에 그 비용들을 가산하는 식으로 해서 자산 처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의 경우에만 거래 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점, 요건 기억을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추가적인 이야기로 취득한 사건이 이자 지급일 사이에 이루어진다면 아래 내용대로 인식을 한다, 미수이자로도 처리하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예제를 통해서 보면서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제를 풀어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제 9-1번입니다.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001년, 항상 시점을 잘 보세요. 8월 1일 날,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은 100만 원짜리, 그리고 이자율은 연 12%를 받을 수 있는 회사채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발행일입니다. 이 회사채는 발행일 자체가 4월 1일 날 발행을 한 것인데 나는 8월 1일에 매입을 하였고요. 그리고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매입 시 발생한 액면 이자율을 포함해서 매입 시 끊고 발생한 액면 이자를 포함해서 금액을 내가 103만 원을 줬고요. 금액이 두 가지 나옵니다. 그리고 3,000원의 거래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두 가지를 다 현금으로 줬다는 뜻이고, 끊고 이자는 연간 2회를 지급하고 이자 지급일의 경우에는 3월 31일, 9월 30일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취득일과 1회 첫 번째 이자 지급일에 필요한 분계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회사채를 내가 취득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점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시면 발행 날짜가 4월 1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내가 취득한 날짜를 보시면 8월 1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자 지급일은 9월 30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시점별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취득한 시점은 내용을 한번 보면서 취득한 시점은 8월 1일입니다. 이 부분을 집중하시고요. 자, 8월 1일 지겠는데 발행 날짜는 4월 1일이라 되어 있죠. 자, 이거는 4월 1일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9월 30일이 되면 이자는 어쨌든 받는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중간 시점에 취득을 했다는 말은 어쨌든 내가 중간에 취득을 했더라도 9월 30일이 되면 나도 여기에서 정해 놓은 이자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번 보실 게 있는데, 뭐냐면 먼저 이 시점 4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의 이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8월 1일부터 9월 30일에 해당하는 이자가 있을 겁니다. 결국 난 이 두 가지 이자를 9월 30일에 받을 건데 우리는 어쨌든 요 취득하는 시점의 분계를 해야 됩니다. 그럼 4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를 계산을 해보시면 4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는 4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4개월이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8월 1일부터 9월 30일에 해당되는 부분은 2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개월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인식할 때 우리가 취득했던 금액이 일단 103만 원입니다. 그럼 이걸 좀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4월 1일부터 8월 1일에 해당되는 이자를 먼저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액면가가 100만 원이었고 이자율이 12%. 그 중에서 12분의 4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4개월 이자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금액이 4만 원이 나오고요. 그럼 내가 받은 돈은 103만 원인데 그 중에 4만 원이 이자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 못 받은 이자니까 미수이자로 잡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외 나머지 부분을 당기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수수료를 냈던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수수료 비용 처리로 해서 수수료 비용으로 잡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상대방한테 준 현금이 103만 3천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취득일에 해야 되는 분기가 되고요.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이 부분입니다. 취득이 이자 지급일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전 이자 지급일부터 취득일까지 발생한 이 액면 이자가 채무 상품의 매입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분리했던 게 바로 미수이자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수이자를 분리해서 따로 미수이자로 처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9월 30일에 첫 번째로 이자 지급일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이 이자 지금 받은 돈 한번 보세요. 6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6개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6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이 6개월에 해당되는 이자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현금 6만 원을 잡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취득일 당시에 미수이자로 잡았던 거 있었죠? 그거를 먼저 없애주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이자 수익으로 잡는다는 게 바로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을 취득할 때와 그리고 이자를 지급받을 때, 그럴 때 이제 회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관련된 걸 한번 볼 건데요. 우선 이 상품을 내가 취득할 때 이제 발행 금액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금액의 결정 원리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을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다 정도로 우선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발행 금액 부분입니다. 발행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 특히 이제 원금과 액면 이자를 이제 각각 받겠죠. 그것들을 현재 가치로 땡기는데 그때 사용하는 이자율이 바로 시장 이자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우리가 액면 발행이냐 할인 발행이냐 혹은 할증 발행이냐 라고 달라진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액면 이자율이 10%라면 요거 이제 픽스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되느냐인데, 자, 액면 발행은 시장 이자율이 10%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이자율로 내가 발행했을 때는 액면 발행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반면에 시장 이자율이 예를 들어 12%, 액면 이자율보다 높죠. 그러면 우리 그 소비자들은, 수요자들은 이 금융자산을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가서 12% 이자를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왜 10%짜리 그 금융상품을 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요거 좀 싸게 팔겠다 해서 이제 할인 발행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반대로 이제 할증 발행은 예를 들어 7%의 시장 이자율이라고 예를 들어 본다면 시장에서는 7%밖에 못 먹지만 이 금융상품을 사면 10%의 액면 이자를 받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누구나 다 와서 살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니까 가격이 최초 발행 금액이 좀 높은 금액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액면 발행하냐 할인 발행하냐
할증 발행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취득원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부분을 보세요. 다른 부분은 지금 당장 보실 필요는 없고, 우선 이 부분, 제가 체크한 부분 보시면 되고, 자,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 원가가 존재하는 경우, 아까 전에 봤었던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자, 지금 보시는 삼각 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매입 가격에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취득원가에는 매입 가격과 거래원가가 이렇게 가산된 금액으로 해서 취득원가를 형성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 이 부분입니다. 액면 취득이냐 할인 취득이냐 할증 취득이냐 라고 해서 요 이자율 부분을 눈여겨보시면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자율 부분 보시면 우선 유효이자율과 액면이자율, 우선 액면이자율은 아까처럼 또 10%로 잡을게요. 10%로 잡고 액면 취득의 경우에는 유효이자율이 10%일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할인 취득은 유효이자율이 아까 8%였나요? 7%였나요? 요거 유효이자율은 더 높았죠? 12%. 12%로 높은 경우에는 좀 더 싸게 해야 우리 10%짜리 상품을 산다는 거였고, 그 다음 할증 취득의 경우에는 7% 이렇게 돼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효이자율에 따라서 취득원가의 금액이 이런 식으로 부등호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등호와 부등호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취득 시 분계의 경우에는 차변은 자산 잡고 대변에는 내가 지급한 방법에 대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문제를 읽어보시면 주삼성은 2001년 1월 1일 날짜 나왔고, 회사채인데 액면금액 100만원이고 여기서는 이제 액면 이자율이 12%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만기 5년이고 이자 지급일은 매년 말이 되겠습니다. 자, 수수료 같은 건 없고요.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 자산으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선 시장 이자율이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이렇게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액면 이자율과 같은 12%, 이건 액면 반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높죠. 할인 반영이 될 것이고, 좀 낮죠. 이거는 할증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먼저 12% 액면 이자일 경우를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우선 기본적인 현금 흐름을 적을 필요가 있겠죠. 총 5년이라고 했습니다. 5년이니까 총 5년 하나, 둘, 셋, 넷, 앞에까지 한번 5개 적어보고, 자, 그 다음에 매년 우리가 받는 이자율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12%를 받으니까 12만원씩 매년 이자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만기가 되면 원금인 액면금액 100만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이 형성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취득원가 계산하는 걸 한번 보시면, 먼저 원금 100만원에다가 현재 가치 12%로 해서 땡겼죠. 여기 있는 12%는 시장이자율입니다.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시장이자율이 연 12%라고 했으니까 12%일 경우에 시장이자율로 해서 5기간, 5기간 동안 해가지고 원금에 대한 현재 가치,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자죠. 이자는 12만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연금의 현재 가치로 해서 땡기고, 결론적으로는 보시다시피 액면가액과 같은 금액의 취득가액, 취득원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액면 발행입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도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할인 발행 그리고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한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 우리가 이제 현재 가치로 땡겨올 때 몇 퍼센트의 유효이자율로 잡을 것이냐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바꾼 방식으로 해서 현재 가치로 땡겨오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14%일 경우와 10%일 경우가 나왔고,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14, 14로 변했죠. 그럼 금액도 당연히 바뀔 거고, 100만원보다는 좀 더 낮은 금액으로 발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인 발행이라고 말을 쓰는 거고, 분기는 똑같아요. 금액만 바뀌었고요. 자, 할증 발행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10%니까 여기 현재 가치로 당길 때 10%를 해서 당기시면 되겠고,
그럼 보시면 100만 원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형성된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할증 발행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변 대변의 계정 과목은 동일하고 금액만 바뀐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 이자 수익 인식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건 아까 그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 할 때 그렸던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추가적으로 기말이 추가됩니다. 아까 우리 그 발행한 날짜가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자산을 취득한 날짜가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자를 받는 날짜 있었고, 그 다음이 기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발행 시점으로부터 취득한 시점까지, 그리고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이자를 실질적으로 받는 시점까지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미수이자라고 처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때 지금 보시는 또 취득 시점으로부터 이자 수령하는 부분을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했었어요. 자, 근데 시점을 회계 처리하는 시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취득하는 시점에 미수이자로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자 수령하는 시점에는 미수이자를 없애주면서 이자 수익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 부분만 이자 수익으로 잡았었어요. 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기말이 되겠죠. 요 시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뭐 이자가 있었을 건데 요 부분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자 지급일 액면 이자를 수취했다 하면 우리가 현금으로 잡는 거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일 사이에 취득하는 경우가 아까 했었죠. 현금으로 받았고 미수이자와 이자 수익을 없앴고, 그 다음에 미수이자가 있는 상태에서 기말 결산일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면 기말 결산일과 이자 지급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말 결산일에는 이 부분에서 일단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이자는 현금으로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수이자를 인식하면서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이자 수익을 바로 잡는 거죠. 이게 그 발생주의 때문에 그래요. 발생주의라는 우리 회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취득하는 시점과 이자 수령한 시점과 기말하는 시점마다 다 각각의 회계 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발생주의에 따른다면 그 기간만큼만 수익을 인식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해당되는 시점이 올 때마다만 수익으로 잡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세 가지 분계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분계 같은 경우는 결산일에 하는 회계 처리입니다. 결산일에 하는 회계 처리. 자, 그리고 이거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은 기말마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선 공정가치가 우리가 장부에 인식해 놓은 금액보다 높아진다면 평가이익이라는 계정을 잡으면 돼요. 그리고 자산을 증가시키고요. 자, 그리고 공정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낮아지면 평가 손실을 잡으시고 자산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 내가 취득했던 금액 이 정도인데 만약에 올랐다면 이때는 이제 평가 이익을 요만큼 잡는 거고, 그리고 자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잡는 거죠. 그리고 주의사항은 우리가 아까 항상 미수이자는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할 때는 요 미수이자의 경우는 제외를 시키고 그 나머지 부분 발라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만 공정가치 평가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 예제 문제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아까 단기손익인식 자산의 공정가치를 기말 결산 시점에 조사한 결과 108만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이냐 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뭐 미수이자가 얼마냐인데 이게 아까 9월 30일이 이자 지급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9월 30일부터 기말 시점까지의 이자만 12월 31일 요까지 부분의 이자를 기말이 되어서 지금 이자 수익으로 잡아야 되는데 계산 방식은 보시다시피 액면 그 만기 금액이 100만 원이었고 연이자율이 12% 3개월치니까 3만 원이라는 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9월 말부터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에 해당되는 이자는 3만 원인데
기말이 되면 또 요거를 또 수익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발생주에 따라서. 수익을 잡는데 근데 내가 아직 돈으로는 못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이자로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기말 평가는 요 부분, 이제 미수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우선 여기서 보시면 요 보이시죠?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이 우리 최초에 108만 원 주고 취득했었고, 요거에 미수이자가 지금 3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요거를 제외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장부 금액인 99만 원을 빼면 결론적으로는 6만 원의 평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차변의 자산을 추가시키고 증가시키고 그다음 평가 이익을 잡는 이러한 분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문제를 보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